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투자 영업 비밀들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이 서학개미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빠지면 더 사는 서학개미, 미국 주식 저가 매수 타이밍일까? 이라고 물음표를 남겨줬습니다. 이 관세 후폭풍에 따라서 증시 불확실성이 요즘 점차 고조가 되면서 미국 증시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물음표를 떼고 싶어요. 타이밍이 조금 아니다라는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분들이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특히 제가 2월 달에 여기 방송 나온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상호 비교하면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그 엔비디아, 우리나라 보면 삼성전자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XOXL, 이거는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 2배로 올라가는 레버리지 이제 관련 건데, 이쪽으로 지금 3,600억 이상을 이번에 또 빠질 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더 샀다고 그럽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이거를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계속 사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밑에 하단에 이거를 왜 넣냐면, 우리나라가 경상수지가 2월 달에도 71.8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어요. 이 말은 우리 한국으로 달러가 계속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원하는 강세 압력을 이제 받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면 할수록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환차손이. 근데 이게 무려 26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1,480원대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1,200원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환차손을 계속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서학개미들이 환차손도 장래 앞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빠질 때마다 사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사님이 저희 코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국 증시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고 코멘트를 계속 남겨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비슷한 기조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사님, 그러면 네.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사님은 삼성전자를 더 좋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도록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쉬워요. 자, 제가 미국 그 S&P 500을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 생각 가지셔야 돼요. 주식은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 연간으로 본다면. 근데 미국은 지금 올해 연간으로 보면 어때요?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누르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올라오네요. 팔겠죠. 올라가기가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미국은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비교하면은, 특히 우리 항상 삼성전자하고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연간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미국이 오를 때 먼저 4년 동안 조정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그런 많은 안 좋은 걸 악재를 반영해가지고 올해는 잠시 오르다가 잠시 눌림목이 준 다음에 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쉽게 올라가는 어떤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그 테슬라나 이런 주식은 강하게 올해 내리치다가 올라가더라도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냥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한 500만 명이 샀다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은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가 나와서 이쪽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실적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네네. 근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은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하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삼성전자 지금 구간이 저위험 구간이 정말 맞는 걸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드러나기는 이슈가 안 좋은 게 많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PBR이 0.9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 대비 90% 정도 가격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그 2009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이나 혹은 그 2020년 코로나 때 3월 달에 그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분명히 매년마다 안 까먹고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삼성전자 측면으로 본다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고 그리고 배당 성향도 IT 기업 치고는 2.2%. 로서 좋은 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배당을 안 주지만 삼성전자는 배당을 주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삼성전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도 리뷰를 해봤던 기업인데 하루 만에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면서 오늘도 꼭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2일에 매수했던 코나아이고요.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수익률이 무려 7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34,500원은 진작에 달성을 했는데 어제 이 시간에 얘기를 해봤을 때는 신규 접근은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보유자 기준으로 홀딩 전략을 주셨거든요.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요. 지금 시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코나이를 생각 예상으로 이 종목이 강하죠. 네. 저희가 이 종목을 4월 2일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어제도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정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유력한 야권 후보죠. 그분께서 발표하시는 그 지역 앞에 그런 부분인데 관련 정책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시세가 생각보다 계속 양봉으로 여기서도 갭상승이 나왔지만 양봉으로 올라가고 어제도 양봉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목표가를 좀 세게 불러가지고 네. 58,000원으로 3차 목표가를 다시 수정하면서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선 관련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3일 날 열리는데 아마 5월 중순까지는 대선 관련주 쪽에 봐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또 대선 관련주를 드디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제가 2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나이는 우선 3차 목표가를 58,000원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주력 상품도 코나이의 후속주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이 기업들도 큰 기대를 안고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네. 이 한국 증시 PBR 0.79배 경제 위기 수준이다라고 가져와 줬습니다. 이 코스피 PBR이 0.79까지 주저앉았는데 이 정도로 주저앉은 것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지금이 국내 증시 정말 바닥인 거겠죠, 이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제 위기 수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싼가라는 걸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상장사 2,613개 기업 중에서 1,060개 기업이 PBR이 연중 최저치.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PBR을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KB금융 그리고 SK 이런 대형주 PBR이 0.48배거든요. 참고로 KB금융도 연간 배당률이 거의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배당을 주잖아요. SK도 배당이 있죠. 자, 이렇게 배당을 준다는 건 돈을 굉장히 잘 번다는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48%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싸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왜 그때 당시에 용기를 가지면서 주식을 안 했지, 왜 그때 당시에 견디지 못했지라는 후회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1998년 그때 IMF 당시에 그리고 또 2001년 9.12 사태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상황처럼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용기를 내셔가지고 지금 상황을 견디신다면 저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지금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지금 좀 포지션을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 수급이 들어오는 쪽 위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맞는 걸지 아니면 남들은 다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지금 혼자 이 저점에서 오래 기다릴 만한 종목을 미리 매수를 해보는 게 나은 걸지 둘 중에 어느 쪽의 전략을 짜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업종별로 약간 틀리는 전략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견디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변동성이 지금 세거든요. 근데 지금 4월 9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상호 이제 관세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디데이라고 보거든요. 공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죠.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오르다가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견디기 힘든 공포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견디면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황이 수급이 그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관만 지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중순 정도까지는 대선 테마 쪽에 약간 좀 비중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단기적으로는 뭐 급등하거나 큰 상승은 없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하면서 기다릴만 하다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수급이 들어오는 쪽, 이 정책주 위주로도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이 코나아이의 후속주 준비돼 있잖아요, 이사님. 네. 저희 어느 기업 보면 될까요? 자, 이 종목은 바로 수산 IN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우리가 한번 했었죠. 한번 해가지고 지금 살짝 목표가를 타치했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저희는 항상 이렇게 실적이 나야 됩니다. 반드시. 매출액은 266억이었고요. 굉장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56억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44억이 작년에 발생한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AI를 했을 때 거기 AI도 굉장히 안 좋은 유해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주 우리 청소년들한테 안 좋은 내용 같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 특히 딥시크 중국에서 만든 AI인데 이런 AI 안 좋은 내용을 막는 그런 보안 기술을 이 회사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지금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 AI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AI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 회사는 그런 정책에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유해 사이트 솔루션 그 부분에서 1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유해 사이트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이 좋다 보니까 현재 누적 고객 수가 1,600개 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아주 뜨거운 정책주 안에서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 수산 INT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전략도 궁금하고요. 차트도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저희가 말씀드린 차트 이게 기억나시죠? 네. N자 패턴입니다. N자가 살아있어요. 지금도 죽지 않고. 자, 여기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출렁출렁 하고 있죠. 자, 그랬는데 요게 20일 생명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 수급선이죠. 수급선이라는 것은 매도하고 매수가 싸우는데 매수가 이기고 있네요. 고개를 쳐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N자로 살포시 눌러주는 자리를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네요.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더군다나 대선 관련 정책주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박스권 윗꼬리 자리를 다 뚫었거든요. 자, 여기를 뚫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제 새벽에 다시 밀려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히 이제 오늘 아침에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찬스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 INT 오늘 좀 가격이 눌린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지 목표가도 궁금해요. 네, 자 매수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입니다. 2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죠. 23,500원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7% 이익을 그 10번을 거두면 원금의 2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손절가는 제가 1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산 INT 우선 1차 목표가 22,000원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력 상품도 정책주 안에서 가져주셨는데 또 어느 기업을 봐야 될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성신양해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회사죠. 이 회사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아주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매출액이 1조 1,626억입니다. 영업이익이 532억이에요. 순이익이 453억입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 겨우 넘었어요. 이런 회사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세게 갑니다.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24,500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지금 청산했을 때, 회사가 청산했을 때 주주들이 받아가는 몫이 24,500원인데 주가가 지금 8,260원이죠. 이런 경우는 주주들이 제발 청산해 주세요. 나 비싸게 주가 받을 테니까 그런 뜻이죠. 이렇게 저평가된 회사들이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죠. 이 회사가 다행히 또 세종시 일대 레미콘 공장이 있습니다. 부광면. 제가 가봤어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봤다니까요.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이번에 거래량이 팍 터졌던 게 뭐냐면 신행정 수도법을 이번에 야권에서 추진해 가지고 세종시에다가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겠다. 국회도 옮기겠는데 실제로 청와대 차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레미콘 공장이 여가 있어요. 자, 세종시 특별자치시 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지금 자기 승용차로 가면은 한 10분 거리입니다. 굉장히 좀 멀지 않아요. 여기가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강하게 어제 같은 경우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력 상품은 성신양회였고요. 실적은 너무 좋은데 주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럼 이제 가격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이사님? 자,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 굉장히 지금 낮은 가격이죠. 네.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실감나도록 보여드린 거예요. 자, 어제 거래량이 여기서 100배가 터진 거예요. 확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목도 대선 정책주에 합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세워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영향으로 좀 심리가 안 좋아서 아침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범위는 8,260원에서 8,300원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8,900원, 그리고 2차는 15% 이익권인 9,500원, 손절가는 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인 성신양회 우선 1차 목표가 8,9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달성했을 시에 2차로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라인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이 두 기업이 아무래도 테마주다 보니까 이 투자자분들 좀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시각각 종목 관리법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어디로 가면 그런 방법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아침 8시 무료 방송 하거든요. 네. 거기 이제 오시면은, 오시는 방법은 MBN 골드에서 제가 무료 방송 열어둡니다. 거기 클릭만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선 테마주 쪽으로 4월 달에 강하게 특히 이제 정책주죠. 대선 정책주 쪽으로 강하게 지금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5월 중순 때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무료 방송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장중에 가격을 얼마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드립니다. 거기를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N에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를 검색하셔가지고 터치하셔 들어오시면 장중에 성신양의 매수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이 정책주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편입했던 코나아이도 지금 76%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 후속주 오늘 알아봤는데 관련해서 시시각각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2차례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고민해서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 좋은 투자 해법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